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의사인 이동국입니다. 현재 이동국 신경과 원장으로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병원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받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주로 지금 구부정하고 쪼작걸음을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병인지 모르죠. 아주 저는 오늘 오전에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만 이런 자세, 오늘 자세, 걸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거 외에도 그 신경과의 전반적인 제가 경험이 한 40년 정도 되니까 신경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1시 5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제가 쓴 책도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 제가 썼는 책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구부정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 놨는데, 이런 병을 보면은 대부분 의사들은 바로, 특히 신경 의사들은 밥 먹고 보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보통 파킨슨병 바로 진단이 붙지요. 진행이 되고 나면은 누군지 다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아주 가볍게 왔을 때 그때는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 많은 의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쭉 보다 보면 환자를 쭉 보다 보면은 바로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이 사람이 파킨슨 병으로 가겠구나 짐작을 합니다. 물론 구부정한 자세, 걸음 이런 거 외에도 손이 떨린다, 사람이 표정이 없다, 또 말이 어둔하다, 쪼작걸음을 걷는다 이런 거 보면은 파킨슨 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킨슨 병이 이렇게 풀 브라운 돼서 아주 심하게 왔는 경우가 아니고 아주 가벼울 때 알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환자의 경제적, 정신적 여러 가지 차이가 나겠죠. 환자가 처음엔 별 몰라요. 뭔가 어둔하다, 물건 떨어뜨린다, 아니면은 내가 전에보다 조금 행동이 어둔해진 것 같다, 또 말이 전에보다 좀 부드러운, 좀 불편한 것 같다, 아니면 손이 좀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의사는 이제 신경과 의사는 그걸 보고 가만히 진료를 하다 보면은 파킨슨 병에 그 뒤에 숨어있는 파킨슨 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벼울 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무슨 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병 의사들이 잘 또 이 전문을 하는 의사 아닌 것 같으면 잘 모르고 넘어가죠. 보통 환자들 여러 병원 다니면서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온갖 유명한 데 다니다가 나중에 병이 진행되고 와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가다가 대학병원까지 오면은 가면 바로 진단이 붙어요. 왜냐? 그동안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 대학병원 의사는 가면 전부 명의가 되는 거죠. 왜냐? 개인의원의 개업하는 의사도 바보는 아닌데 다 내용을 알아서 다 걸러주고 그동안 병원 진행됐으니까 그 병원에 가니까 바로 진단이 붙더라. 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밥이 처음 되는 거하고 밥이 다 익은 밥하고 익은 밥이 맛이 있죠. 그런 같이 이런 병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효모 김치도 익어가고 된장도 익어가는 같이 이런 병은 가랑비 옷이 젖듯이 서서히 자꾸 증상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병이 진행되면 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는 것이요. 신경과 외래에 가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음이 구부정하고 쪼작걸음을 걷고 이런 건 참 많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어머니가 2년 전부터 왼쪽 팔을 안 흔들고 행동이 좀 느려지고 심해졌다. 편측 떨림 증상은 없지만 이분도 봐서는 일단은 행동이 느려지고 두 번째 팔을 흔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이제
파킨슨 병 환자들은 팔을 의도적으로 저는 항상 진료실 오면 흔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걸음이 불편하고 끄는 것 같고 뭔가 끄는 것 같다. 이런 좀 파킨슨 병이 좀 의심이 되네요. 물론 파킨슨 병도 있지만 파킨서니즘이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로 그 가운데 원인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걸음이 불편하고 쪼작거리면 걷는 그런 병이 오는 경우를 파킨슨 병이라 하고, 그 외에도 파킨슨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약물이라든지 무슨 뇌염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수많은 병에서 오는 걸 그래서 파킨서니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파킨슨 병이 일부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의사들은 가면은 쭉 진단을 해보고 진찰해 보면, 근데 이분 말씀하는 이분도 파킨슨 병이 의심이 되네요. 의심이 되면 요즘은 보통 대학병원에 가서 MRI 찍는다 뭐 해서 뇌 안에 구조적으로 이런 파킨슨 병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보고, 또 의심은 되는데 이제 진단을 미리 조기 하기 위해서는 PET, 페트 검사를 해서 그러면 뇌의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뭐 미리 조기에 진단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경비가 많이 들죠. 그렇지만 미리 알고자 하면 요즘 알츠하이머 병도 미리 알기 위해서 페트 검사하잖아요.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병을 빨리 알기 위해서는 머리 사진도 찍고 또 머리 뇌의 대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파킨슨 병을 페트 검사를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진단이 되겠죠. 그런데 어깨 자체가 구부정한 사람하고 구별이 전혀 다르죠. 이건 어깨 자체가 구부정한 사람, 예를 들어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조폭, 깡패 이래가 어깨를 구부정하게 해서 끄덕거리고 걷는 그런 사람, 그런 내용하고, 파킨슨 병은 걸음이 불편한 어깨가 구부정하면서 걸음이 난 쪼작걸음을 쪼작쪼작 걷게 되고, 우리 중국 할머니 있잖아요. 전족 옛날에 대구에도 큰 학교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중국 할머니들이 전족을 발을 싸면 그 할머니 있죠. 그걸 쪼작쪼작거려요. 왜냐 그때 그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잘 못 걸어요. 그런 자세가 같이 있지. 깡패가 어깨에 떡 벌어진 사람이, 구부정한 사람이 그래 걷는 사람 잘 없죠. 그런 사람은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자세를 자꾸 이런지 구부정하게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거하고는 전혀 좀 다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기 생활을 못 하지. 악몽을 꾸는 것도 파킨슨 증상이가 이거 직결될 수는 없겠죠. 악몽은 나이트메어. 우리가 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악몽을 꾸는 거. 우리가 뭐 한번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은 경우 항상 예를 들어 뭐 개에 물렸던 사람, 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또 뭐 원인 트라우마 받은 경우는 항상 악몽을 꾸죠. 우리 스트레스, 시험 전에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런 악몽을 꿨습니다. 막 시험 가까워 오는데 공부가 좀 위험했으면 악몽을 꾸고 낙제하는 꿈도 꾸고. 왜냐? 의과대학은 낙제를 2번 하면 퇴학이거든요. 퇴학.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가는데 부모님 기대 다 보고 있는데 낙제를 하든지 퇴학을 바탕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 악몽을 꾸죠. 그런데 공부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꿈속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지요. 그건 좀 시험 스트레스겠죠. 낙제에 대한 두려움, 퇴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악몽을 꾸죠. 그런데 악몽 자체가 파킨슨병 증상이냐? 그래 직결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은 참 제 선배 중에 피부과를 개업한 선생님인데 이분이 파킨슨병 오래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당시 의사니까 자기가 쭉 자기 병에 대해서 적은 책을 봤는데 파킨슨병이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주변의 시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간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정말 힘들었대요. 그분은 한 80좀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파킨슨병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뭐 무하마드 알리 이런 사람이 있죠. 알리 손 막 떨고
또 교황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파킨슨 병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또 30대 여성인데 엄청 아팠는데 기운이 없고 손발 힘이 좀 약해졌다. 서 있기도 힘들고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30대에 파킨슨 오는 경우 참 드뭅니다. 보통 파킨슨병은 중년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이분은 대단히 병이 앓고 나서 기운이 없고 손발 힘이 없고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네요. 서 있기도 힘들고 어지럽고 걸으면 비틀거리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몸에 에너지가 빠졌는 경우죠. 에너지가 빠지니까 사람이 서서 활동한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져 있고 딱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는 파킨슨병 증상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고, 최근에 저번에 날씬하고 미남미녀만 바라는 시절이 되니까 체중을 아주 체중에 민감하지요. 더구나 뭐 요새 위고비 이런 거 나오고 체중을 엄청 빼는 사람이 있는데, 체중을 한 10kg씩 빼고 나서는 뭐 아주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왕왕 봐요. 안 그러면 더구나 병을 앓고 나서 회복이 덜 되는 상태에서 체중을 확 빼니까 막 어질어질하죠. 저도 한때 체중을 한 빼보려고 빼보니까 어우 뭐 허리끈이 줄어들어 좋긴 좋은데 힘이 없어요. 사람이 기력이 없어요. 뭐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 전에 뺐는 거 중간 정도 다시 리커버리 회복을 하고 시기가 나니까 점점 체력이 회복되더라고요. 이분은 병을 앓고 나서 지금 혈액이 빠져서 오는 경우지, 제가 읽어본 바로는 파킨슨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 동맥류가 혈압이 없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없었는데 동맥류 터지죠. 혈압이 있으면은 수도 파이프에 프레셔가 압력이 많이 가면은 터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혈압이 없어도 동맥류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풍선과 혈관이 꽈리 같이 부풀어 오는 경우인데,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는 많죠. 그게 작은 경우 같으면은 예를 들어 한 2mm, 3mm 정도 되는 경우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아주 고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 때문에 동맥류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혈압이 높으면 터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압력이 어떤 튜브 안에 압력이 빨리 확 심하게 가는 경우하고 압력이 적게 가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적게 가는 사람도, 압력이 높은 사람은 터질 확률이 훨씬 높겠죠. 우리 송유관에 기름이 확 가는 거하고 기름이 반만 가는 거하고 다르겠죠. 기름이 확 가는 게 혈압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봐는 수많은 환자 중에, 동맥류 환자 중에 혈압 없이도 터진 사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맥류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일, 갑자기 변비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 가서 막 30분째 용을 쓰다가, 아니면 수영을 하다가 죽으라고 물속에서 수영을 막 죽을 듯 살떡하다가 갑자기 무슨 큰 충격을 받든지 이러면 터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혈압이 평소에 없어도 평소에 있던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없어도 동맥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체 우리나라는 MRI를 많이 찍기 때문에, MRI도 찍고 MRA도 찍기 때문에 사진을 찍다 보면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동맥류가 발견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기도 아무 증상 없어요. 해피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MRA가 혈관을 보는 것이거든요. MRI는 구조를 보는 것이고, MRI를 찍으면은 동맥류가 발견된 경우 자주 봅니다. 그러면 작으면 그대로 두고, 2mm, 3mm 아주 작고 잘 터지는 부분은 아니면 두고, 만약에 위치에 따라서 여기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은 또 혈관 조영술을 해서 확인해서는 이 동맥류를 봉쿨로 둘러싸든지, 아니 동맥류를 패킹해서 채워 넣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합니다. 그 동맥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순식간에 가능성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59세 여성인데 두통으로 뇌혈관 촬영을 했는데 뇌출혈이 약간 있다고 해요.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보통 일단은 59세 여성이 두통으로 머리 사진 찍다 보니까 뇌출혈이 약간 있다. 이런 경우는 가벼운 경우는 수술 안 합니다. 사이즈도 한 20cc 이 정도 10cc 이상 상당히 크면은 건드리지만은 대부분 10cc, 15cc 이런 경우는 위치가 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방심 마비라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한쪽이 마비가 온다, 편마비가 온다든지 머리가 대단히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혈압 잘 조절하면서 몇 줄이 있다 보면 서서히 싹습니다. 싹 사이즈가 잘 줄어들어요. 그 때문에 사진을 CT 같은 찍어서 출혈이 줄어드나 안 드나 의사들이 계속 봅니다. 보는 이유는 크기가 이제 점점 줄어드냐 안 확인할 수 있고 머리를 안 쪼개고 알 수 있는 방법은 CT 같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출혈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고 수술 안 하는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수술할 경우는 일단 뇌출혈이 대단히 크다, 또 한쪽이 편마디가 너무 심하다, 갑자기 왔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토한다 그런 문제 있으면은 건드리지만 아닌 경우는 크기가 작은 경우는 대부분 혈압만 잘 관리하고 경과를 보면 대부분 이거는 줄어듭니다. 또 50세 파킨슨 병을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니다. 파킨슨 유전되는 경우는 적어요. 100명씩 안 하면 몇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드물죠. 드문데 원인은 파킨슨 병은 이분은 50대 좀 일찍 왔는 분인데 원인을 모르게 몸속에서 생산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서서히 빨리 떨어지는 경우예요. 자동차처럼 빨리 기름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서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인데 유전적인 경우는 적습니다. 제가 봐는 환자 중에 부부가 파킨슨 오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교롭게도 부부가 파킨슨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참 우연의 일치 같아요. 어디 부부가 물론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식생활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파킨슨 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할머니가 따라오는데 남편 병간호를 따라고 다니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파킨슨 병이라.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경우는 제가 40년 되면 신경의사 한 동안에 딱 한 명 봤습니다. 한 커플.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이제 80 넘어서. 그래서 이 파킨슨병의 원인은 온갖 얘기가 많습니다. 자유 프리 라디칼부터 무슨 스트레스 온갖 원인이 많다는 걸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제 신경의사들 평생 사는 동 느낀 경험은 남들보다 빨리 이 도파민의 물질이 고갈됐다. 원인은 알지 잘 모르겠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파킨슨 병이 젊은 애들이 잘 없어요. 결국 나이가 든 사람의 병이에요. 그럼 젊을 때 괜찮았다가 나이 들면서 주름이 빨리 생긴 사람,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되는 사람, 아니 기력이 빨리 떨어진 사람만 다른 것 같지. 이 파킨슨 병도 나이가 들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그 동네 자체가 빨리 늙어가는 경우 같아요. 그것이 제 문제 아니겠느냐. 제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파킨슨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한마디로 말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3년 전에 갑상선 절제소 했고 목조임과 목부위 신경 고생하고 있다. 목 주위에 과하게 자란 신경은 이분은 아마 목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갑상선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목 부위를 이제 절제를 하면서 아마 신경이 좀 건드려졌는 모양이에요. 그 때문에 목도 쪼이고 이 주변에 신경이 불편하다. 요런 경우는 제일 좋기는 수술하는 상에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부위도 알고 그 선생님은 수술 부위도 알고 어떻게 수술 들어갔다 하는 방법도 알고 또 수술 후에 이 엄청난 큰 갑상선이 그 후에 사이즈가 혹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래 갑상 수술 후에 목이 조이고 이 목 부위 신경을 고생하고 있다면 수술에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한번 가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은 새로운 목에 초음파를 해보든지 갑상선 피검사를 해보든지 혹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이걸 무슨 나무 토 자르듯이 그래 자를 수는 없는 그런 그 경우니까 그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어떤 분이 어른이 전에 손 떨림이 생기고 걷는 모양새가 부자연스럽다. 휘청거리고 60대에 이런 경우는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유치원 때부터 배우죠. 어린이집부터 바른 자세, 바른 생활, 바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 자세 있잖아요. 바른 자세, 떨림이 없이 이제 바로 허리를 펴고 목을 숙이는 보다는 들고 앞을 상방을 한 15도 정도 위를 보면서 또박또박 걷는 게 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손 떨림도 생기고 또 행동이 전에보다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파킨슨 증상이 한번 신경과 진료 받아보세요. 또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데 신경외과에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신경과보다는 신경외과가 훨씬 많거든. 신경외과는 주로 척추 수술 이런 쪽으로 하는 외과니까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진료를 받다가 좀 의심이 되는 궁금한 점이 있고 한데 신경과로 한번 진료 받아보세요. 신경과 진료 받으면은 이 파킨슨 신경과 의사들은 현재 신경과 전문의가 전국에 현재 제가 회장을 할 때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한 40몇 년 동안 배출 신경과 전문의가 있으니까 한번 신경 의사들은 대부분 이 병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바로 알고 만약에 그게 더 궁금하면은 대학병원에는 이런 다 분과가 되어 있어요. 파킨슨 병만 전문으로 보는 쌤, 또 뇌졸중만 전문으로 보고 말초신경만 전문으로 보고 또 뇌전증, 관절만 전문으로 보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개인 의원에서 궁금한 점 해결이 안 되면은 큰 병원에 가서 파킨슨 병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대답이 될 겁니다. 또 파킨슨 병 수면에도 영향을 주냐?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지만은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이 잘 살겠어요. 삶의 질이 충만한 사람이 잘 살겠어요. 그 정도 영향을 될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대부분 나중되면은 저런 요양병원에 가면 파킨슨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결국 수면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파킨슨 병을 알아도 뭐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또 70, 80까지 그대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파킨슨 병이 있으니까 당신 오래 못 산다 이 소리 못해요. 암하고 달라요. 암 같은 건 뭐 시한부 판정해서 6개월, 뭐 1년 이런 얘기하지만 파킨슨 병은 그런 건 아니고 자기 관리만 잘하고 안 넘어지고 관리를 잘하면 파킨슨 병이 있어도 뭐 70, 80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도 80이 넘은 파킨슨 환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분이 있어요. 벌써 10년 이상 고생했다 이런데 그 때문에 삶의 질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을 어떻게 자기가 회복을 하고 극복을 하냐에 따라서 수명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오버된 사람은 요양병원에 가면 파킨슨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로 몸이 무겁고 뻣뻣하고 또 행동이 느려지고 이쪽은 있지만 손떨림은 미세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킨슨 병이 진행되다 물론 100% 없는 건 아니지만 손떨림이 없이 주로 몸이 무거워지고 아주 어두워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한 파킨슨 병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또 질문이 평소 혈압이 있고 혈압약 먹고 혈압은 운동하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약을 반만 잘라서 먹는데 이거를 그런데 혈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일단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재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많은 환자들이 뭐 지나가다가 은행에 가서 재봤다, 지하철에서 재봤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재서 혈압이 높다, 고혈압 약 먹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고혈압 환자고 약을 잘 안 줍니다. 몇 번 재보고 합니다. 또 필요하면은 집에서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고 그렇게 어떻게 그 혈압을 정확하게 재느냐 안 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1번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이렇게 잘 안 재고 정확하게 못 재고 그럼 내가 얼굴이 안 나와요. 얼굴이 안 나오는데 더 내려도 된다고? 그럼 내 얼굴이 안 나옵니다. 나는 안 보인다. 됐어요? 전화가 왔어. 자, 이 카메라를 움직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정확히 재는 게 중요하고 약을 반 잘라 먹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제 환자 중에도 약을 반만 잘라서 먹는 사람 자주 있습니다. 왜냐,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정상이면 약 끊으면 돼요. 처음부터 끊기 곤란하면은 반을 쓰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의사 처방을 받고 있다 소리인데 혈압이 무조건 저는 120까지 안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혈압이 130대도 140대도 돼요. 그 때문에 혈압을 정확히 재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원칙이고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120에 80보다는 조금 위로 가도 됩니다. 위로 가도 되니 걱정할 필요 없고 약을 50ml, 25ml 쓴다고 하면 혈압이 잘 유지되고 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혈압약 끊습니다. 끊고 보니까 혈압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재가면서 보면 되겠죠. 운동하고 그래서 혈압 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 보낸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혈압약을 쓰면은 병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약을 끊지 못하는 건 아니냐. 테이프로 지금 잘 안 보여. 그래서 혈압약을 상태를 보고 혈압이 좋으면은 그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불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면 될 것 같네요. 말도 없이. 참 곤란하게 만드네. 이때까지 이런 적이 처음이다. 부어서 운전하는 분인데 운전만 하면 오른 발목 앞에 쑤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특히 우측 발목이니까 오른발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그것도 신경통이 많습니다. 발신경통, 특히 발목 앞이 오른발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발신경통이 많아요. 그 때문에 무조건 일단 약부터 보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내 손만 나와요. 여기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지 그거 안 되면 치워요. 그래서 우측 운전만 하면은 발목 쑤신다는 말은 오른발을 쓸 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많이 쓰면은 오니까 원인은 찾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신경통이 많아요. 신경통 운전을 할 때 이런 문제. 그래서 말초신경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혈액순환 상태가 체크하고 요런 게 해보면은 그 약도 있고 다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보고 잠꼬대가 심하고 행동까지 한다면 이거하고는 파킨슨병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잠꼬대 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우는 잠꼬대보다도 수면 장애가 많죠. 그리고 잠꼬대가 심하고 행동 장애까지 참 답답하게. 뭐 화면 조절이 어떤지 뭐 지금까지 몇 년 지금 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또 그 때문에 잠꼬대가 심하고 행동까지 한다면은 이건 파킨슨병보다는 수면 장애 쪽으로도 보는 게 나았습니다. 또 자율신경 실조증을 신경과에서 검사합니다. 다른 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건 신경과에서 하면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실이 요즘은 큰 병원마다 다 있고 새벽에 오른 손가락이 저려서 깨고 손가락이 쥐어지지 않는데 이건 신경과에 오면 되겠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저려지고 쥐어지지 않는다. 신경과에 올 수 있습니다. 신경과 선생님이 보고 만약 필요하면은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 볼 수도 있고. 얼굴이 안 나온다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나는 I don't know. 그 다음에 손의 위축증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손의 위축. 뇌가 있으면 큰 뇌가 있고 작은 뇌가 있는데 손의 위축은 뇌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위축되는 그런 내용인데 손의 위축 이거는 대부분 좀 유전적인 경향이 많아요. 손의 위축은 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손의 위축 이런 경우는 서서히 뇌가 쪼그러드는 거죠. 대부분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랬니? 몇 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갑자기 안 나온다? 지금 잘 나온대. 손의 위축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유전적인 경향에 따라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손의 위축증은 보통 MRI 같은 찍어서 뇌 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경우죠.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병이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이 많아요. 서서히 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병인데 참 이것이 힘든 경우고 치료도 잘 안 되고 병명은 진단 붙이기는 저도 많이 붙여봤습니다만 이게 몸이 어두워지고 걸음이 불편해지고 특히 소뇌가 안 좋은 사람은 걸음이 술도 안 먹었는데 소뇌가 몸의 균형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가 사람 휘청거린다. 비틀비틀. 누가 보면 뒤에서 볼 때는 술 먹었나 얘기하는데 실제 술을 먹는 건 아닌데 몸이 떨리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리고 MRI 찍어보면은 뇌가 정상적인 뇌보다도 많이 쪼그러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보죠. 그게 손의 위축증이에요. 참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아직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주로 파킨슨병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있는 자세 걸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몇 가지 걸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바른 자세, 바른 걸음이 참 중요하다 얘기는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편마비 있어서 걷는 그런 걸음이야 우리 흔하게 볼 것이고, 걸음은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애기들 아장걸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근육에 힘이 없으면은 발다리 근육에 힘이 없으면은 뒤뚱뒤뚱 오리같이 걷는 오리걸음도 있고, 신경이 마비가 오고 나면 특히 발에 발을 드는 신경이 약해서 발이 처지고 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리를 많이 높이 들었어요. 닭걸음이라고 해요. 다리 짱딱이 걸을 때 다리를 높이는 것 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북한 군인들 걷는 거 보면 중국 군인들 이런 사람은 다리를 막 촥촥 이렇게 높여서 걷는 직각 보행도 있을 것이고, 영화 보면 조폭들 어깨 끄덕끄덕거리며 걷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양반들 팔자걸음 있을 것이고, 무슨 우리 아주 급할 때 종종걸음이 있을 것이고, 걸음 종류는 진짜 많아요. 걸음 이것만 해도 책이 한 권입니다. 책이 한 권 보면은 종류별로 걸음이 이렇게 나오죠. 집중력, 판단력,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비문동 증상일까요? 이게 비문동 증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집중력, 판단력, 충동 조절, 원인이 아니고 수십 가지겠죠. 이런 경우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뭐 사업이 부도나려고 한다. 집중력이 되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파킨슨 병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파킨슨 병 걸리면 왜 잘 넘어지냐? 이 몸이 뻣뻣하단 말이에요. 이게 파킨슨 병은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쉽게 말하면 윤활유가 가능해요. 윤활유가 충분하면은 차가 매끄럽게 갈 것이고, 윤활유가 적으면 차가 버벅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몸이 뻣뻣하니까 이게 걸음이 휘청휘청 비틀비틀 뻣뻣하니까 잘 걸려 넘어지죠. 그래 이런 분들은 낙상을 입어가 할머니가 진료받던 할머니가 한참 안 오길래 왜 안 오냐 했더니 넘어져서 뭐 어떻게 병원에 한참 있다가 그래 왔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파킨슨 병은 넘어지는 경우. 돌발성 난청이다. 왼쪽 귀가 전혀 안 들린다. 1년 지나 조금 나아져 좀 어지럽다. 60대 돌발성 난청, 이거는 자동차를 치면 하도 타이어가 바람이 좀 약한 경우겠죠. 그러면 자연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몸에 두 개인 경우는 몸이 귀, 눈, 팔 두 개인 경우는 한쪽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어지러워집니다. 그거는 어떤 당연한 이치인데, 이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단단히 하는 게 좋겠네요. 요새 인공와우도 있고 보청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경험상 보청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귀에서 원하는 소리가 아니고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참 힘든 경우를 힘들다고 얘기를 노인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자식들이 해줘도 보청기를 안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시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봤는데, 돌발성 난청도 초기에 올 때 스테로이드 쓰고 경과를 보는데 1년 지나도 좀 어지럽다. 어지러운 거는 몸의 균형이 안 맞겠죠. 한쪽은 지금 난청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돌발성 난청으로 해서 정신이 잃고 혼상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60대에 포기하기는, 요즘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인데 앞으로 20년 30년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명하다는 이비인후과를 가보세요. 이비인후과 가서 조치를 더 합시다. 그다음 파킨슨병 8년 차인데, 아까 그분이 집중력, 판단력 이런 거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은 수에서 뇌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봐요. 치매도 온 사람도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많고,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있으면은 지금 틀리면 약을 먹고 있을 겁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은 질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뇌 기능을 좀 좋도록 한 약이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8년차 같으면 파킨슨 병으로 봐서는 많이 병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는 경우고, 그런 경우인데, 치료받는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하세요. 의사는 환자 말 안 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답답하니까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불편한 점 얘기해야 내가 조치를 해주지. 잘 지내시죠? 2달 동안 잘 지냈죠?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2달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이제 그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근데 환자들은 나중에는 이 문제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경우 왕왕 봐요. 그런 것만 문제 말고, 내 앞에 왔으니까 내한테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시라고 하면 그걸 들어보고, 내가 신경거사를 조치하는 문제는 조치를 해둘 테니까 안 되는 거는 연결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 이래 되니까. 이분도 벌써 파킨슨이 8년이 됐다고 하면은 벌써 집중력, 판단력, 여러 가지 충동 조절 어렵다 하는 것은 파킨슨 증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파킨슨 병이
환자의 반이 치매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치료받는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뇌 기능을 좀 좋도록 해주고 개선시키는 그쪽 약을 좀 넣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가 굳어져 가고 있고 허리가 아프고 걸쓰기 어려운데, 척추가 굳어간다, 허리가 아프고 걸쓰기 힘든데 일부는 파킨슨이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이 나무 막대기 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뻣뻣해지고, 그런데 척추가 굳어가는 병은 척추 강직 병도 있고 척추의 디스크 협착도 다 뻣뻣해지고 아프니까 덜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경우니까 척추가 굳어가는 증상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글씨 쓰기가 힘들다. 일부는 파킨슨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척추 쪽을 먼저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데 글씨 읽기가 힘들다. 그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척추 뭐 전국에 많지요. 뭐 척추, 척탑, 척척 뭐 병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척추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래 척추를 보거나 척추 쪽에서 그런 문제가, 척추가 굳어가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다음 파킨슨 병도 일부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정도 같은 파킨슨병이 진행된 경우죠. 그렇죠. 파킨슨 병은 5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제일 심한 경우가 5단계예요. 이런 경우 같으면 침대, 와상이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넘어질 정도 같으면 파킨슨 3단계는 넘겠네요. 한쪽만 있는 경우 1단계, 양쪽이 있는 경우 2단계, 좀 넘어질 정도는 3단계 좀 되면 이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파킨슨 병이 한 중간 정도까지는 되는 경우 같아요. 또 발을 까딱거리는데 다리가 약하고 자주 쥐가 날 것 같다. 이거는 발을 까딱거리고 다리 쥐 나는 거, 이거는 보통 파킨슨 병보다는 말초신경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또 하지 불안 증후도 있어요. 하지 불안 증후. 다리를 까딱까딱가 옛날로 치면은 버릇 없다고 얘기할 정도죠. 그 정도로 다리를 자다가 다리를 까딱거리는 사람, 다리를 꼼짝꼼짝거리는 사람, 일어난 사람, 하지 불안 증후 그런 경우하고 말초신경 이쪽 같고, 파킨슨병은 지금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초신경 쪽인 것 같아요. 또 79세 엄마가 파킨슨인데 다른 것보다 위가 쪼이고 뒤틀리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 내과에서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는 있죠. 이게 결국은 내과에서 위장 내시경 검사하면 결국은 위가 쪼이고 뒤틀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식도 역류 아니면 위장병을 생각하는데, 내과에서 이상이 검사도 없고 약 먹은 시간 관련도 없고, 이런 경우는 보통 자율신경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파킨슨 병이 오래 가다 보면 이 신경을, 몸을 전체를 균형을 맞추고 조절한 이 신경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멍하다, 깨운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자주 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쪽으로 상태를 파악을 해보고 혈액순환하고 그런 거 좀 보고 약을 쓰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파킨슨 병을 진료받고 있으니까 약하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 있죠. 위가 쪼이고 뒤틀리는 느낌. 제일 먼저 이거 봐서는 일단 위장 쪽의 문제인데, 내과에서 위장에 대해서 따로 검사할 것이 없고 깨끗하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몸을 조절해서 소화액이 나오고 대소변이 나오고 눈이 감고 뜨고 모든 게 자율신경이 조절돼야, 집으로 치면 전기지요. 전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 돌아가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도 하고 무슨 형광등을 켜고 하는데, 그런 기능을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떨리는 걸 인지한다. 중심이 안 잡히고 머릿속에 움츠리는 느낌이 있다. 몸을 움직일 때 괜찮다. 전정
이거는 머리가 떨리는 느낌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상도 쪽에서 머리 떨리면 새머리 떤다 얘기하죠. 이게 보통 진전 떨림증이 머리 떨림. 머리 떨림증은 좌우도 있고 전후도 있고 돌리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머리가 떨리는 증상도 일단 진전 떨림증이 있고 또 중심이 안 잡히고 계속 머릿속에 움찔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몸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데 평소에도 이제 떨린다. 이건 신경과에 가보시기 좋았습니다. 신경과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세요.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정신경은 완치가 가능하고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은 완치가 가능할 거예요. 전정신경은 전정신경 귀 안에 이 몸의 균형을 잡는 신경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그런 걸 보이는 그런 병인데 이건 뭐 몇 번 재발하고 이래 하다 대부분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제 경험상에서 대부분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자율신경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이 신경과에서 합니다. 신경과에서. 신경과 뭐 요즘 대학병원 외에도 개인원에도 자율신경 검사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디 인근 신경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병원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뭐 큰 병원을 가야 되겠죠. 요 자율신경 검사하는 때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개인원도 대도시에는 거의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비뇨기과 방광염으로 힘든데 3개월에 한 번씩 걸린다. 방광염이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몇 년도 고생하는 분 같은데 방광염이라 이거는 진짜 요새 비뇨기과도 아니죠. 비뇨의학과라 하죠. 비뇨의학과나 아니면은 여자분 같으면 산부인과도 괜찮죠. 산부인과. 왜냐면 방광염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염증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희한하네요. 9월 21일 날 오후 4시에 비뇨의학과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방광염이 반복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줌 소태, 요실금, 남자분 같으면 저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지요. 그 21일 날, 21일은 언제야? 21일간 9월 21일간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방송을 하는 모양이에요.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비뇨의학과 그 영상 검사가 되도록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 보시고. 파킨슨병 환자면은 기운이 없나요? 예스.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자주 누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후에 자꾸 그런데 졸도 몇 번. 이런 분이 이제 자율신경이 많이 좀 망가져있는 그런 분이에요. 파킨슨 병은 아주 힘이 처져요. 사람이 나무 토막으로 나를 묶어놨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누가 끈으로 나를 묶어놓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 한 분도 봤어요. 그래서 지인 모친이 다리 부종, 코끼리 다리 되고 이거는 혈액순환의 문제죠. 코끼리 다리 하는 건 다리가 하지 부종이다 이 말인데 순환이 문제죠. 순환, 혈액순환. 집으로 치면은 뭐 상수도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죠. 그러면 물이 역류되고 고이고 한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먼저 내과로 가세요. 내과 가서 다리가 부으니까 하면 보통 볼 거는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콩팥이 어떤지, 그 신장 아니면 심장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붓고 다리가 부는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래 보면 안 되겠어요. 코끼리 다리가 되게 부었다 소리인데 원인이 보통 혈액순환이 문제다. 순환이 뭐 때문에 문제일까? 콩팥이 문제일까? 심장이 문제일까? 운동 부족일까? 무슨 원인이 많겠죠. 하지 정맥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방송을 하다가 뭐 카메라 위치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 카메라 위치가 뭔가 좀 안 맞아요. 지금까지 몇 년도 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얘기가 헷갈리네. 그런 판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구부정하고 또 이제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작거림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파킨슨병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그 외에 신경과에 관계된 여러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사라서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와 바른 걸음을 걷기를 스스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탤런트 같은 이런 사람 보면은 어깨 탁 벌어지고 바른 자세를 걷고 보기 좋죠. 그 모델이 됐잖아요. 그런 모델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는 왜 안 그럴까?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도 탤런트도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뚱뚱하게 안 되도 식사 다이어트 하고 걸음 뭐 워킹 배우고 자세 펴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된 사람의 모범이 답안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바른 걸음, 여기 바른 자세에서 바른 걸음이 나오고, 바른 걸음이 나와야 우리가 장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걸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고 파킨슨 병은 참 무서운 병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노력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하고 치료를 하시도록 하고 뭐든지 일찍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은 그래 관리를 하고, 어차피 약물 치료를 하는데 파킨슨 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참 의사와 또 인연이 잘 맞아야 돼요. 그걸 열심히 봐줄 의사를 만나서 열심히 이인삼각으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감기 같이 뭐 감기, 독감 이런 병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깨 구부정하고 쪼작걸음을 걷는 걸 중심으로 해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저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가 항상 방송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방송 중간에 조금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오늘 방송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